네, 반갑습니다. 현경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알트코인 시장, 김치코인 시장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경제언어방에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실 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김치코인을 설명하기 전에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암호화폐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운트곡스, 그 거래소가 일본 베이스고요. 초창기 암호화폐 거래소 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초창기 거래량조차 일본에서 파생됐을 정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거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법안도 빠르게 나온 편입니다. 우리가 알 법한 마운트곡스나 테라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있고요. 13년도 또는 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 태블릿 안에서 일본이 법안 또는 세금을 매긴 게 언제냐? 16년도와 또 3년 뒤인 19년도, 또 3년 뒤인 22년도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대상 추가라는 명목, 투자자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정의, 이런 법안들이 개정됐었고요. 정확히 말해본다면 16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세금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빗썸이 제대로 들어오기도 직전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최초에 빗썸에서 거래를 했을 때 2017년도 1월이었고 그로부터 1년 전에 일본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일본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최대 55%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벌었을 때 55만 원, 또 550만 원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나한테는 45만 원이나 450만 원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은 일본 크립토 시장의 재앙과 같았고요. 밑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일본만의 특이한 거래 구조, 거래 종목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거래소 형태를 볼게요. 1위와 2위, 3위, 4위, 5위 30%, 30%, 15, 2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1등은 비트플라이어고 2등은 코인체크, 그 다음 비트뱅크, 그리고 잡다한 거래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등이 3분의 1 정도 거래량을 차지하고요. 2등의 경우 방금 봤었던 코인체크는 5분의 1 정도 25%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파일을 다른 거래소들이 나눠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거래소들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또는 비트뱅크 같은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형태가 굉장히 특이한 편입니다. 우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보면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치로 따져본다면 10%에서 20%를 차지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솔라나가 급등한다 하면은 솔라나보다 못한 거래량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1등으로 봤었던 비트플라이어 거래량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80%를 차지하고요. 이더리움이 18%를 차지합니다. 둘이 더하면 98%죠. 이렇게 98%가 비트랑 이더로만 교환되고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10개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체크를 보면 비트코인 100% 상장 종목 2가지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을 거래할 이유 없다, 상장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약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나마 알트코인이 상장된 거래소 비트뱅크인데, 비트뱅크 거래소를 보면 일본 거래소답지 않게 도지코인, 랜더코인, 플레어, 그리고 에이다, 아발란체, 그래프 이런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본에서 알트코인을 거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거래량을 다시 본다면 거의 80-90%가 비트이더 리플로 거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알트코인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거래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랑 180% 다르다는 내용이 비트, 이더 등 거래량에서 20%, 30%, 또 15% 이 정도 나온다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비트 이더를 거래하고 나머지 알트코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9%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초창기에 암호화폐 진심이었잖아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에 상장시켜서, 그러니까 일본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산업이 초창기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발전했던 것과는 별개로 알트코인을 거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정말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형적인 형태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연구하고 파보다 보면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JSFA, JVCA, PSA 전부 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나 또는 지켜야 되는 법안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전했냐? 마운트 곡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당연히 거래소들은 해킹 이슈나 또는 지갑 분실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일본에서 터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규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규제가 범벅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약간은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규제랑 소비자 보호는 같이 가죠.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자, 그냥 거래소에서 준비해야 되는 장착하고 약간 보호해야 되는 명목이 여러 개 있다는 것도 있고 결국엔 이러한 것도 사업자 비용을 지출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시간 비용이라든지 돈적인 비용 그런 것들이 소비자가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내용도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내용은 세금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한국과 미국 다르고 영국과 독일 다르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다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세율을 본다면 일본의 세율은 종합과세로서 5%에서 45%를 납부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주민세가 있죠. 10%를 더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55%, 내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금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봤듯이 내가 도지코인, 렌더 토큰, 플레어 같은 코인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5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50만 원만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2,000을 벌었을 때는 절반이야. 900만 원만 남게 되고 1억일 때는 4,500 이렇게 낮은 이득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로써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랑 이더에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둘 다 같은 상승장이고 둘 다 불장이라면 알트코인보다는 이득분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에 투자했을 때 800 정도를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800에서 900인 상태에서 계속 이득을 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미처분 이득을 과세를 안 하겠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어서 결국에 팔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450만 원이라는 금액과 800만 원이라는 금액 중 알트코인에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돈을 넣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건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이 이렇게 높다면 재앙에 가까울 것이고 산업조차도 망하게 되겠지만 알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승할 여지가 거의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도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펼쳐집니다. 무조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과세를 본다면 우리나라 과세는 250만 원 초과했을 때 22%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 일본은 55%니까 이보다 낮을 것이다.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종합과세에 속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55%, 45%가 아니라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종합과세에서 존재하듯이. 그래서 이 수치를 대략 한 1엔에서 10원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부터 3,300만 원까지 번다면 10%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이고요. 3,300, 7,000까지 우리나라랑 같은 세율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금이 계단 형식이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어요. 2,000에서 3,000까지는 10% 적용, 여기서부터는 20%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22%랑 비교되는 금액이 7,000부터 9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1억 8천까지 갔을 때도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에서 7천에서 9천만 원을 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7천만에서 9천만 원을 번다는 것, 이거 세금이 같다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과세가 적용된다면 과세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강세장이나 상승이 일어날 수 없는 구도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체감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봤었던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국내 코스피 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왜 박스피로 불리는가, 또 국민연금 연기금을 보더라도 이들이 왜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가,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답지를 찾지 않고서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정부라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개선될 수가 없어요. 절대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법안이나 과세되는 부분을 보면 당장 7월 19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것이고요. 이때 알트코인으로서 살아남는 놈과 벌어진 놈, 상폐되는 놈과 상폐 안 된 놈,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폭풍 같은 시장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그 이후에요. 결국에 살아남는 놈들이 있을 것이고, 살아남는 놈들은 당연히 상폐를 안 당했으니까 가이드를 충족했고 안전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하반기에 알트장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게 21년도 6월장으로 전날에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고 똑같이 상폐되는 놈과 상폐당하지 않는 놈, 그런 것들이 구분됐었고요. 결국에 살아남는 놈들이 크게 반등하는 시장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나게 되면은 알트장은 지속되고 상승이 끝날 때까지 진행될 것이고요. 이게 끝나는 날짜는 아무래도 과세가 시작되는 기간까지, 이 부분이 종료되는 날짜는 아무래도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 초 전까지 알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기가 한 반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유할 때 마지막 입세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입세, 마지막 불장, 라스트 댄스, 마지막 총알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장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놈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정인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과세 여부일 것 같습니다. 과세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세가 밀리지 않는 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약간 비용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250에서 5천만 원으로 비과세 부분을 완화하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55천만 원이라는 것도 위에서 예시로 제가 살펴봤었던 7천, 9천의 예제랑 그렇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를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폭풍 같은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월 말과 7월장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었던 7월 이 19일이라는 내용도 사실 그 전에 준비할 거란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예시로 봤었던 6월 28일이라는 예시도 원화 상폐 종목도 5종목이었고 모두가 예상하듯이 몇백 개가 상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였고 워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 예측하고 그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